저는 카이스트의 최진규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KI 연구소의 양진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CS 온 지가 이틀 동안 지금 구경을 했는데요. 어제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그리고 오늘은 저기 스타트업들이 주로 하는 유레카관에 주로 봤거든요. 우리 양진홍 교수님 먼저 의견을. 네, 저희 이틀 동안 돌아보면서 조금 달라지거나 예년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기존에 나왔던 기술들이 이제 좀 성숙된 단계에 이르렀던 것들이 몇 가지가 눈에 좀 띄었고, 그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원 같은 것들, 특히 이제 배터리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좀 충분히 시장이 성숙되면서 여러 가지 가전용 솔루션이라든지 이동용 모빌리티의 파워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된 느낌. 예전에는 너무 이제 초기 프로토타입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며 이것들이 많이 정리됐고,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 쪽 솔루션들도 보면 주요 이제 부품 공급사들이 어느 정도 다 라인업이 정리돼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된 느낌을 많이 받은 게 이번에 좀 특징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사물 환경에다가 인공지능 넣는 거, 그게 사실은 제일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챗GPT는 사실은 서버 사이드에 마치 인간의 뇌에만 지능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신체 오장육부에 지능을 넣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사실 예의주시를 했고, 타겟 환경이라는 게 이 두뇌만큼 이렇게 오픈 AI처럼 인텔리전스를 발휘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자기 로컬한 환경에 자기가 맡은 미션은 정확하게 되면 그건 충분하거든요. 근데 지금 IoT 센서가 IoT의 지능 테스트를 나중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IoT 제품이나 그 자동차 제품을 IQ 테스트하기는 지금 좀 곤란하죠, 그렇죠? 말로만 AI가 들어갔고 실제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피부에 맞게 느끼냐? 일반 사람도 못 느낄 것 같아.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은, 홈 어플라이언스나 이런 쪽에 이제 작년에 메터 표준 나오면서 IoT 장치에 대한 표준은 그동안 너무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제각각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걸 어댑테이션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잘 원활하지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LG, 삼성 같은 연합에서도 다 메터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또 저희 마지막에 같이 함께 보셨던 아마존 부스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알렉사들이 전부 다 메터 장비랑 이미 레디되어 있는 장비들이랑 붙어서 홈 오토메이션 같은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CS 혁신상 받았던 실리콘랩스의 그런 메터 지원하는 칩셋 같은 것들이 이미 SOC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가전에 대한 이 홈 IoT에 대한 메터 표준 기반의 접근은 유효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돌면서 이제 조금 인상 깊게 봤던 포인트는, 홈 쪽에서 보면은 이게 아무리 가전들이 메터 같은 표준을 지원하더라도 문제는 이거를 직접 연결하시기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이제 시니어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직접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백엔드에서 홈 어플라이언스를 플랫폼처럼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독창적으로 나온 것들이 되게 눈에 저는 띄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게 점점 오면서 비슷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는 것보다도 대세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갖다 찾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심한 것 같고, 근데 대세를 따라가려면 아까 그 메타 같은 표준화가 돼야 되거든요. 새로운 생태계가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니까 남의 눈치, 남이 어떻게 하는지 이거 쳐다보려면 너무 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게 바람을 타는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쫓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헬스 쪽이나 스포츠 쪽이나 어디나 남이 좀 잘한다 그러면 금방 따라가요. 옛날에는 그게 따라가려면 보통 한 1년 지난 뒤에 따라가거나 그랬는데, 이제는 따라가는 속도가 바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업종의 구분이 없어요. 통신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전사업을, AT&T가 통신사업자인데 가전제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알리바바가 원래 우리 전자상거래 기업이잖아요. 가전기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되면 뭐든지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가 생태계를 주도할 거냐는 거거든.
누가 앞에 선두에 꽂고 갈 거냐. 지금 오픈 API에서 봤잖아요. 먼저 확 치고 나가면 그게 대세가 돼버리잖아요. 저는 어떤 시대가 곧 올 거라고 보느냐면 타겟 환경에 자동차든 IoT 센서든 헬스든 스포츠든 타겟 환경에 AI를 탑재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그런 솔루션이 나오면 확 바뀐다고 봐요, 세상이. 그러면 이제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면, 야, 누가 먼저 타겟 환경에다 AI를 집어넣을 거냐. 이게 핵심이고. 근데 그거를 가장 쇼트 패스를 찾는 사람이 이제 위너가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 순위가 바뀌는 거는 순식간에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유레카관 돌면서 예전이랑 좀 다르다고 느껴졌던 게 생기가 많이 줄었다. 예전에 유레카관 갔을 때는 시끄럽다는 느낌을 제일 먼저 받았거든요. 들어섰을 때. 그 이유가 사람들이 질의응답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 소리가 너무 데시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질문하려고 하면 크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전체가 아주 와글와글한 느낌이었는데 해가 갈수록 그 전체 데시벨이 떨어지는 느낌. 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관 자체 예전에는 정말 부스들이 많이 올 때는 이 복도 공간이 되게 좁았는데 네, 이번에 생각보다 복도 공간이 많이 넓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레카를 좀 대변하는 게 아닌가. 근데 CS가 뭐 대형 저기 웨스트라든지 컨벤션 센터에 오는 큰 가전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빌리티 쪽에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생태계 쪽으로 바라보면은 스타트업들을 잘 케어해준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취약해진 게 아닌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불꽃 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약간 익사이팅한 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유레카관 다니면서 오랫동안 저희 CS를 이게 보다 보니까 저 기업 잘 될까? 안 될까? 이거 항상 재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한 10개 정도 기업은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오시면 그 기업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를 볼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 대세에 따라가가지고 세컨드 프로덕트, 서드 프로덕트 만들어내는 느낌? 그거는 어차피 그냥 쓸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런 솔루션들이 될 가능성이 커요. 저는 최근에 이제 기술 트렌드가 그 부분을 좀 가속화시킨다고 보는데 크게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가 드론 아니면은 3D 프린트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하면은 그런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시도들도 다양하고 어떤 것들이 살아남을지 모르니까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진행하는 ICT 쪽의 변화는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중심이고 그것들이 또 AI 기반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연산들은 대부분 다 클라우드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익스피션에서 그냥 일반 관람객들이랑 접점해서 이걸 직접 바로 느끼기는 상당히 어려워. 네. 애저 서비스로 넘어가면서 말 그대로 서비스 안에 인텔리전스가 있는데 저희가 전시를 둘러볼 때는 그 서비스를 다 둘러볼 수는 없으니까 그걸만 봤을 때는 이게 그럼 과연 뭐가 혁신이 있었지? 네, 이렇게 되는 느낌이 좀 크다. 네. 그리고 그게 지금의 AI 발전 속도라든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2, 3년 동안 저희가 이제 바라봤을 때 왜 CES에서 혁신이 없지? 라는 얘기를 조금 반복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홈 어플라이언스의 메타라든지 이런 것들로 연결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저희가 편리를 느끼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게 왜냐면 센서 하나가 아니라 센서 종류가 여러 가지 센서, 모션 센서에다가 이미지 센서에다가 그 촉감 센서나 이런 여러 가지 센서가 결합해가지고 그 자체가 마치 하나의 조그만 생명체인 것처럼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것들이 센서들이 여러 개가 결합돼가지고 그것들이 인터넷을 발휘하면 야, 요게 좀 장난감도 아니고 뭐 이상한 놈이네. 이런 식의 어떤 인텔리전스가 거기에 실현될 수 있거든요. 제가 살아있는 미디어 또 살아있는 디바이스들을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저 CES에서 언제 빛을 볼 거냐. 확실한 건 AR, VR보다도 더 빠를 것 같아. AR, VR은 아직
저기 메타버스든 마찬가지고 그 프로세싱 리퀘어먼트하고 파워 소모량, 배터리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그 현재 기술 개발 속도로 보면 5년 내 그게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워요. 메타버스는 아무리 잘해도 5년 내에는 매니아층은 쓸지 몰라도 대중으로 대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 그건 스마트폰의 스토리를 따라가진 않는다. 컨벤션 센터에 가가지고 LG 부스를 제일 먼저 가봤는데 처음 봤는데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미 그 슬라이딩 저기 TV 하고 트랜스퍼런트 TV 두 개가 결합을 했는데 화질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근데 그 저기 IoT나 가전기기에다가 인공지능 넣는 거는 예상을 했거든요. 예상을 했는데 국이 마치 줄이 쫙 서는 느낌. 그 다음에 자동차나 비클에다가 그 에너지가 결합되는 그걸 사람들한테 쇼킹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 않아요. 약간의 그 예상된. 근데 저는 지금 에너지의 미래와 자동차의 미래가 이 결합하면 세상을 서프라이즈하게 할 거는 같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도요타 자동차를 이기려면 그 서프라이즈를 갖다 이뤄내면 될 것 같고, 메가존 같은 이렇게 클라우드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타겟에 인공지능을 넣는 거를 위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어떻게 받쳐 넣을 건지 하는 거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AI 알고리즘이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니까, 근데 그게 클라우드가 그 디스트리뷰티드 클라우드가 돼야 되거든요. 완전히 타겟 디바이스도 클라우드 장비가 돼야 돼요. 힘이 센서도 클라우드의 한 컴포넌트가 돼야 되고, 스마트폰도 클라우드의 한 컴포넌트가 돼야 되고, 자동차도 클라우드의 엔드 프로덕트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버 사이드에 그 대용량의 서버 용량을 갖는 오픈 AI 같은 거나 돌리는 그런 클라우드 말고 새로운 클라우드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탑재할래? 데이터 어떻게 프로세싱할래? 그 고민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죠.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메가존이 그걸 제일 먼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조금 더 크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년 전에 제 캘린더에 오늘 알람이 떠서 봤는데 저희가 내기를 했더라고요. 몇 가지. 내년 CES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게, 그중에 한 꼭지가 중국이 과연 다시 돌아올 건가. 에서 안타깝게도 교수님과 저는 둘 다 X를 했고 나머지 분들은 O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조금씩 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죠? 중국의 메이저 기업들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저는 봐요. 미래 생태계에서 제가 보기에 중국의 전략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빨리 베끼고 일단 따라가고, 그리고 내가 쟤랑 차별할 게 뭐지? 하는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해야 될 전략은 일단 우리보다 더 나은 애들일 것 같으면 무조건 따라가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넘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모셔널 퀄리티는 세계에서 넘어원이거든요.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이게 지식의 도메인 위에 감정이 있는 거 아세요? 감정의 영역이 지식의 영역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그 레이어예요. 미적 감각, 아까 그렇죠? 예술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그 음악을 왜 듣느냐고요? 그 저기 영화를 왜 보느냐고. 그게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그걸 지식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강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그만 사물에 드는 센서에다가 제가 내보고 웃네. 저 자동차가 내가 나가가지고 자동차를 앞에 있으면 자동차가 하이 오빠 왔어? 이러는 거지. 그러면 저 자동차가 너무 이뻐지지 않겠어요? 세계의 감정적인 어떤 산업으로서 감정 산업이 하면 새로운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AI 관련해서 이제 관람객들이 조금 아쉬웠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2022년에 이제 GPT가 처음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쓸만한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것들을 써보면서 와우가 있었고, 특히 이제 2023년 초반에 GPT 3.5 이런 것들 나오면서 생각보다 많은 서비스들을 이미 쓰고 계신데,
지금 여기 가전에 왔을 때 당장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엣지까지 내려가려고 하면은 엣지 단까지 가기에는 지금은 전부 다 클라우드 기반의 응답형 서비스들만 있고 모델 자체도 크고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까지 내려가는 데는 아직 갭이 좀 많이 있지 않나. 디스트리뷰트 클라우드가 완성이 돼야 돼요. 타겟 환경에 AI를 집어넣는 것이 현재 계속 벌크마다 서버 사이드에 만들어가지고 타겟에 내리는 이런 개념으로만 계속 생각하는데 로컬리 돌아갈 수 있어야 되고 때로 아이들이 막 일하다가 모르면 엄마한테 질문하고 모르면 선생한테 질문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학습해서 가거든. 그런 것들에 대한 디스트리뷰트 클라우드의 어떤 그 각각 엣지 클라우드가 계속 이렇게 사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걸핏하면 엄마 쳐다보고 아빠 쳐다보고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러는 식의 그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겟 디바이스에다 AI 칩 넣기 위한 칩들을 이번에 조사를 다 했어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조사를 해왔는데 근데 그 칩을 만들어내는 게 스페셜 퍼포스 AI 칩 이미지 센싱이나 음성이나 이렇게 몇 가지만 좀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도 칩만 있는데 퀄컴이나 저기 중국 기업들도 좀 몇 개 만들어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딥백스 그 저기 AI 칩을 만들었더라고 보니까 삼성에서 타겟 환경에 인공지능을 넣어야 되는지 하는 거를 영상 그 인식하는 거하고 음성 인식하는 거 그 정도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지 거기가 어떤 지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소위 말하면 생태계 분석이 덜 됐다? AI가 타겟 환경에 들어간다고 말만 하고 실감은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AI를 테마로 한 건 많았는데 가전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로보틱스 쪽도 AI라고 돼 있어서 저희도 좀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로보틱스의 메카닉한 부분이랑 AI랑이 여전히 별개고 홈 같은 경우도 AI를 써서 연결한다고 돼 있지만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치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보면 뛰어넘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제가 그 사이버 물리 공간의 시대라는 책을 썼거든요. 아, 그 깨알같이 홍보를. 네. 아니 그 책에 뭐라고 했냐면 그 타겟 디바이스에 지능을 넣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를 제가 지식의 금이라 그랬거든요. 보통 그 큰 시스템을 돌릴 때 어떻게 돌리는 줄 아세요? 운영자들이 매뉴얼 보고 운영하죠. 조그만 센서들이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동작 매뉴얼이 있어요. 어떨 땐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땐 저렇게 하세요. 이 매뉴얼이 있거든요. 매뉴얼을 조금 똑똑하게 하게 되면 매뉴얼을 딱 시키기만 하거든요. 근데 매뉴얼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면 예상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를 다 넣고 예상 못하는 상황은 어떻게 할 거니? 근데 예상 못하는 상황을 갖다가 그 매뉴얼이 응급적으로 만들어서 일을 하면 저런 센서가 똑똑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IQ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디바이스가 IQ 테스트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킨 거를 잘하면 에어서 잘하는가 보다. 로직에 다 넣어놨어. 프로그램 해놨거든. 근데 시키지 않은 걸 갖다가 판단을 할 때 이 자식 똑똑하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지금 이제 그 상황까지 못 갔잖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없어요, 아직은.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전에 사람들이랑 저희들이랑 협회해가지고 되면 나는 CES를 내 돈 들어서라도 와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10년까지 온 이유가 제가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 짧은 그러니까 시간이 투자하기에 저기 돈이 많이 들더라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 공간이에요. 포지셔닝과 그 배치만 봐도 트렌드가 보여요. 근데 와가지고 그 트렌드를 느껴야 되거든요. 그 리모트로 온라인으로 그걸 느끼기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며칠 동안에 저기 세상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갖다가 다들 돌아가서 그래 다 봤지. 쟤는 저렇게 하고 쟤는 저렇게 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래? 세우고 그 다음 내년에 또 오잖아요. 그렇죠? CES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정보밖에 못 올라가는데 트렌드를 읽는 사람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미래를 상상하는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여기 왔다가 하게 되면 상상력이 막 돌아가거든요. 그게 저의 CS 소감입니다. 저는 CS의 가치는 현장에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CS를 주관하는 CTA가 어떤 식으로 섹터를 자꾸 나누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기업들이 왔고 어떤 솔루션들을 전시를 하느냐가 큰 흐름을 잃는데 너무나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올해 예를 들면 일례로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것들이 이 에너지에 대한 모빌리티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홈이랑 결합되면서 홈 환경용 ESS 같은 것들이 작년 기준에 제 기억에 크게 제품이 없었는데, 올해는 LG부터 시작해서 중국 업체들이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많이 갖고 왔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저는 곧 다가올 미래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부스 카테고라이제이션에서도 보면은 유레카가 위에 있었던 에이지테크 같은 것들을 별도로 모아서 전시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집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현장의 가장 큰 차이.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제조 중심이고 수출 많이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전체적인 트렌드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 사실 공항에 오는 것만으로도 이번에 오시면서 같이 얘기했듯이 생각보다 일본 분들이 많이 왔다. 네, 이런 것들이 눈에 띌 정도로 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런 제조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은 참여가 많이 약해졌는데 한국은 늘 있었고, 그게 더 많아진 거고, 일본은 사실상 존재감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부스가 많이 늘진 않았는데 일본 분들은 많이 왔다. 참석자들이 많아요. 일본의 이제 증시가 좋고 일본 상사들, 그러니까 꼭 제조 생산하지 않아도 중간 거래하는 매개 상사 같은 것들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화랑이고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또 큰 하나의 변화의 흐름이지 않을까. 저는 내년을 예상한다고 하면은, 이게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다 보니까 새로운 폼팩터가 나오면은 되게 와우할 효과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접히는 휴대폰이 나왔네. 네. 아니면은 뭐 드론인데, 네, 옥타프로 같은 형태의 구성이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뀌면 눈에 보이고 직접적이어서 되게 와우가 있는데, 최근에 지금 이제 AI 기반의 변화의 트렌드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비스에 녹아들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폼팩터로 바로 나타나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그나마 그 중에서도 하나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가 오늘 얘기하시면서도 다들 와우가 어디 있었냐면은 LG 간에 갔는데 트랜스페런트한 TV를 보니까 와우가 있었어. 근데 왜? 라고 하면 똑같은 윈도우인데 트랜스페런트 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뒤에 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앞에 이 컨텐츠와 뒤에 컨텐츠 간의 이 공간의 깊이감이 생기는데, 이거에 주는 저희가 보는 효과가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비전 프로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어요. 네, 비전 OS는 그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스페이셜 컴퓨팅, 공간 컴퓨팅이기 때문에 기존 저희 앱은 전부 다 2D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3D로 바뀌면서 OS도 바뀌고 앱도 새롭게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오는 유레카의 수많은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아니면은 3D 뎁스가 생성됐을 때 우리가 이런 화면과 어떻게 과연 인터랙션 할 건데 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애플 처음 나오고 나서 이전에도 수많은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있었지만 성공 못 하다가 애플이 안정적인 iOS를 갖고 거기에 대한 SDK를 내놓으니까 많은 모바일 서비스들이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공간 컴퓨팅이 저희한테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게 꼭 VR 같은 게임 영역 같은 거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런 컨텐츠 말고도 저희가 공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윈도우랑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였지? 그리고 심지어 그 윈도우로 벗어나서 일상 환경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저희가 볼 때는 서비스들이 유레카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혁신이라기보다는 폼팩터의 변화라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쓰는 이 휴대폰이 저는 변화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폼팩터가 나온 지 너무 오래됐고 여기는 스크린이 주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오픈 AI의 챗GPT 같은 서비스 쓰면은 사실상 저희가 그냥 내추럴 랭귀지로 질의응답하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런 일반 앱을 구동시킬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조작이 없이 저희가 앱을 사용하는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왜 앱을 디자인해야 되지? 라고 하면
내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자가 선택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앱에서는 정확하게 이체하기를 눌러야 돼요. 이걸 제가 보고 의도해서 눌러야 되고 그 이체하기가 정확한 위치에 있고 이걸 공급자가 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대화로 할 때는 제가 명령을 요구한 거잖아요. 네, 이 방식의 변화가 완벽하게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오픈 AI로 다시 넘어갔다. 원래 테슬라에 있다가 오픈 AI로 넘어간 이제 안드레 카페시 같은 경우도 LLM 기반의 OS를 새롭게 디자인한다. 그 말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키보드, 마우스 같은 것들이 인풋이 있고 늘 이걸 비주얼로 띄워줘요. 왜냐하면 윈도우라는 사용자 접점에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왜 꼭 윈도우 창이어야 되지? 이게 그냥 자연어로 충분히 바뀔 수 있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자연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자체가 코스트가 어려우니까 안 됐는데 저는 그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플립 딱 반 접어놓은 사이즈에 거기 있는 컴퓨팅 리소스를 전부 다 LLM 쪽에 AI에 쓴다고 하면은 네, 그런 것들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 이제 애플 논문에서도 있고 네, 이런 변화들이 만약에 시장이 조금 빠르게 나타난다고 하면 네, 그게 이제 삼성이 내놓는 1월 중순에 있는 언팩 행사에 이제 갤럭시 24가 뭐 세계 최초 AI 기반의 휴대폰이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용량이 조금 제가 볼 땐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내년 정도 됐을 때 그러면은 실제 하드웨어 스펙을 늘리던 AI를 더 가볍게 넣던 한 번에 큰 변화는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올해 조금 아쉬웠던 로봇이 AI랑 만나는 포인트인데 저희가 잘 아는 테슬라 옵티머스처럼 이제 완성도가 매우 높은 로봇 기술 더하기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접목된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거 이전에 지금은 이제 인더스트리얼 로봇 시장이 워낙 크고 서비스 로봇 시장은 작은데 저희 국내에서 보면은 이미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로봇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프로그래밍된 로봇이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AI 기반으로 자율성이 좀 가미된 로봇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게 요 CES를 시작하는 월요일 날 구글이 의도적으로 발표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알로하 프로젝트 보시게 되면은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사용자가 하는 행위를 멀티 비전으로 학습해서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로봇 기술 같은 것들이 네, 이미 오픈 소스고 네, 그런 것들이 공개됐다는 말은 1년 정도 후면 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제조 강국인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로봇을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늘 반복된 작업을 비전으로 이렇게 익혀주면 얘가 알아서 계속 눈알을 잘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눈알을 정확한 위치에 예전에는 꽂아야 됐다고 하면 거기서의 위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가능한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서비스 로봇 시장의 샘플들이 내년에 좀 새롭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CES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CES 궁금해요. 그게 궁금하면 500원.